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주식을 2.4억 달러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이게 금액이 좀 커요. 금액이 큽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스타트업 창업한 게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그것도 있고 뭐 자선단체도 뭐 기부하고 근데 우리가 뭐 제프 베이조스가 이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다도 왜 이때 매각을 했는지 그리고 한 달 정도 됐나요? 몇 주 전에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0% JP모건 주식을 팔았죠. 그 금액도 굉장합니다. 왜 지금 월가의 거물들, 대기업들 CEO 이런 분들은 왜 주식을 팔고 있을까? 지금 시점에. 자, 일본 기업 물가 상승 속에 내년도 임금 대폭 인상.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일본 얘기 좀 예금 금리 100배 올라간 거. 그거 좀 얘기를 다뤄드릴 건데 아마도 지금 우리 코인이슈 영상 보시고 엔화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엔화가 조금 올랐는데 이거 엔화 이제 강세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코인이슈님?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엔화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엔화가 강세로 나오는 게 미국의 달러와 연동을 지어서 우리가 배웠죠. 엔화가 강세가 나오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다? 미국의 달러가 떨어질 때,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질 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졌다, 샀다, 금리를 조절해주는 완급 조절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조금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일본의 엔화도 강세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매직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지율은 버려. 국민들이 막 물가 올라가니까 막 힘들어. 10년 동안 고정 가격이었던 빅맥버거가 막 2배, 3배 올라. 당연히 힘들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지율은 바닥인데 대신 일본 증시는 최고점, 연고점을 막 계속 갱신을 해. 일본에 투자가 들어오고 일본 증시가 상승하고 일본의 물가가 상승하네.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소비가 늘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못했던 경제 성장률 쭉 올려준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2%.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 떨어지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 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기업들한테 계속 너네 최저임금 올려. 임금을 올려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겠지만 국민들의 실제 소득을 좀 높여줄 수 있겠죠. 임금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소비도 올리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추세라는 거 지금 일본. 자, 그래서 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BOJ도 정책 수정을 해야겠죠. YCC 상한선을 뭐 폐지하던가 아니면 더 높이던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100배 정도. 이번 주 금요일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일본 기업 내년 임금 7% 인상 전망, 엔저 종료 기대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작용을 했다. 달러를 좀 많이 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진입합니다.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강군제가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낮았어요. 지금 뭐 중국인들은 소비력이 될 수가 없지. 일단은 부동산도 힘들어, 뭐 수출도 안 돼. 당연히 강군제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내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24일이 불프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막 이건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막 할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비 시즌 때 많이 나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연말 미국의 소비 어떨 것 같다? 어떨 것 같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홈마트, 뭐 타겟, 뭐 홈디포 이런 이제 소매 유통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은 뭐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소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나 이런 뭐 좀 경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거죠. 그 뜻은 미국인들이 지금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지갑을 닫고 지금 소비가 좀 힘들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말에도
조금 뭐 아이폰 사주려다가 아이폰은 좀 너무 부담스럽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아이폰 대신 뭐 좀 저렴한 전자기기가 뭐가 있을까? 아니 뭐 마라탕 한 그릇을 사줘야 되나? 알뜰폰. 알뜰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과일 그 설탕 입혀가지고 뭐 그거 좀 몇 개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소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과 이제 이거 시나리오를 두 개를 짜야 되는데, 만약에 소비가 증가해. 큰 폭으로 증가를 해. 그렇게 되면 증시도 좋을 겁니다. 이번 연말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근데 소비가 좀 꺾였다? 그러면 산타 랠리에서는 희망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약 소비가 잘 나오고 이번 달 발표되는 미국 GDP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 이번 연말에도 미국 증시는 상승 간다. 지금 미국 증시 좋아요.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올해 전고점을 막 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비 시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12월 달까지 계속 가니까 일단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일단 미국 증시랑 지금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놉니다. 미국 증시 뭐 올라간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진 않아요. 그거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고금리의 미국 10월 주택거래 13년 만에 최저. 지금 보시면 일단은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모기지 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모기지 금리 조금 이렇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아직 고점입니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거래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주택거래 13년 만에 최저. 그래서 신규 주택은 올라가고, 기존의 주택거래량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이제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집값은 지금 대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별로. 왜냐면 이제 공급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집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대신 이제 기존의 주택 거래량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수는 좋지 않은데 이제 신규 주택 수는 늘어나는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자, CT 미국 재무부 국채 입찰 금융시장 영향 커져.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 경매 있었죠. 일단은 응찰률이 2.32배인데 저번 달이 2.44배입니다.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금리가 당연히 시장금리보다 높게 발행을 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채권 시장에는 바로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땡스기빙 데이 계속해서 연휴이기 때문에 남은 경매 입찰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 부분. 그래도 엊그저께 발행했던 20년물, 10년물은 잘 넘어갔다는 거. 이제 미국 국채 경매 입찰은 내년 1분기까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요걸로 인해서 뭐 채권 금리도 급등하고 그러면 또 시장이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제 중요한 지표 또 하나 나왔던 건 뭐냐면 FOMC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회의록이 나왔고 저번 FOMC 때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냥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인데 그 요소 곳곳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이냐면 뭐 2%대까지는 금리 안 내린다. 인하 예상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들. 대신 지금 어느 정도 물가 잡혀가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런 멘트들. 그래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멘트는 아니었다는 거. FOMC. 어떻게 보면 요게 중요하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주식을 2.4억 달러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이게 금액이 좀 커요. 금액이 큽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스타트업 창업한 게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그것도 있고 뭐 자선단체도 뭐 기부하고. 근데 우리가 뭐 제프 베이조스가 이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다도 왜 이때 매각을 했는지. 그리고 한 달 정도 됐나요? 몇 주 전에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0% JP모건 주식을 팔았죠. 그 금액도 굉장합니다. 왜 지금 월가의 거물들, 대기업들 CEO 이런 분들은 왜 주식을 팔고 있을까? 지금 시점에. 하필 S&P 500부터 나스닥까지 지금 최고점을 달리고 있죠.
상식적으로 아 내년에도 더 상승할 것 같아, 더 폭등할 것 같아 라고 뷰를 잡았으면 지금 던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달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월가 거물들이 이렇게 쭉 팔았다는 건 무언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 뷰를. 자, 매출 3배 엔비디아 AI 신화에도 중국 규제 리스크 부상. 일단 엔비디아가 최근에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챗GPT 나오면서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 칩 수요가 폭등을 했고, 또 사우디에서도 막 미리 선매집했고, 중국에서도 규제 때문에 미친 듯이 선매집했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수혜를 보는과 동시에 악재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나와서 월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폭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 4분기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됐죠? 중국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안 팔리겠다, 중국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감 후 거래에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4분기 뭐 내년 상반기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들, 무역적 아니면은 뭐 기술적이라던가 반도체 관련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매출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또 많기 때문에 거의 한 20-3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그 매출을 사우디로 돌리고 뭐 다른 이제 중동 국가들이 가져간다라고는 하는데, 중국의 그 거대한 마켓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2021년도였나요? 게임스탑? 그거보다도 더 재밌어. 저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샘 알트만이 지금 막 계속해서 오픈 AI 갔다 다시 들어왔다,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AI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오픈 AI 다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고, 우리 저번 방송에서 그 코인 이슈가 4명, 핵심 인물 4명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사의 6명,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샘 알트만의 해임을 주도했던 4명 중에 1명만 살아남고 다 이사회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샘 알트만의 입김이 더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다,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끝났기 때문에 AI 요거 소동은 이제 일단락 꺼진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투자하면 된다, 중국에서 발빼는 외국인들.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투자자 유입되는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투자자 유입들이.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 11% 내릴 동안 일본과 한국 증시는 8% 10% 올랐대. 그게 무슨 뜻일까? 올해 상반기에 그 코인 이슈가 분석해드렸던 거 있었죠. 미국 증시랑 유럽 증시, 한국, 뭐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증시 상승률 상반기 그 1분기인가 2분기 기준해가지고 거의 글로벌 1등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우리 2차전지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그럴 정도로 좋았는데, 그 자금이 어디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코인 이슈가? 그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졌다. 홍콩 지수 빠졌고 중국 지수 빠졌고 북향 자금. 중국에서 쭉 자금이 빠지면서 미국계 친미 국가들, 유럽, 올해 상반기 명품 이런 애들, 기업들 미친듯이 정고점 찍었죠. 걔네들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봤을 때는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9월 말 회계연도가 이제 정리가 되니까 10월 달부터 야 이제 아시아도 좀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펀드 매니저야. 근데 이제 아시아에다가 한 50% 정도 투자를 할 건데,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안 되네. 아닌 것 같네.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이나 시진핑 좀 좋게 얘기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없었네. 그럼 중국으로 유입될 자금이 어디로 간다? 일본 증시로 들어가고 한국 증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조금 무너지면서 큰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은 어떻다? 중국의 수혜를 받고 있다. 중국 증시로 들어가려는 자금들이 한국 증시로 들어가고 있다. 대신 뭐 기업들이나 이런 당장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수출 기업도 그렇고, 얘네들이 수출하는 것들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돼야 한국의
기업들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랑 한국에 들어가는 뭐 외국인 투자자, 아니 투자 자금, 아니면 뭐 공장, 뭐 설비, 이런 부분들 따로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 무조건 자금이 들어간다 해서 한국 증시로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올해 한국을 딱 따져봤을 때는 뭐 수출도 안 좋았고 한국 증시도 뭐 상반기엔 좋았지만은 하반기에는 지금 회복을 덜 하고 있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은 굉장히 많았다. 그거는 굉장히 높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때문에 일본과 이제 한국 또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다. 자금이. 자, 오펙 플러스 회의 앞두고 혼조세. 지금 이제 사우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최근에 러시아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그 뜻은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고 지금 원유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데 수요까지 줄면은 아무리 감산으로 이게 원유 가격을 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줘야 감산을 하면서 좀 이렇게 원유 가격을 좀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데 지금 수요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유가 하락세가 감산 연장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오펙 플러스는 감산할 겁니다. 산유국들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수요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원유가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좋은데 너무 빠진다? 60달러만 밑에까지 빠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경기 침체 이제 시작되는구나. 디플레이션 진입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경계하면서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11월 22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발표됩니다. 10시 30분이니까 1시간 뒤에 발표되겠네요. 단축 수업을 하면 이거보다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10시 반 우리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실업자 수 늘어날 거예요. 살짝 요거는 지금 줄어든다고 봤는데 근데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줄어들든 늘어나든 근데 뭐 살짝 차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8일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되고 미국 GDP 이거 중요합니다. 29일 날 미국 GDP 이게 이전보다는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낮게 나오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증시 또 상승을 단기적으로 동반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11월 30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30일 근원개인 소비지출 발표되면 8일 비노업공지수 발표되고 실업률까지 발표되면서 9일날 중국 PPI 요거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12월달 저번 달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CPI가. 그래서 환호를 질렀는데 12월 달에도 과연 좋게 나올까? 의문이 드네요. 근데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CPI 12월 달 CPI는 딱히 걱정할 필요 없다. 한 가지 우리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비 시즌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소비 시즌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소비도 이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일날 연준 금리 결정 이날은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 베스트는 뭐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웬만해서는 연준이 뭐 비두기파적이다 금리 인하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왜? 11월 12월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물가 다시 튀면 못 잡아요. 장기금리 지금 떨어져서 오히려 올릴 판입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매파적인 얘기 우리가 그냥 평소에 들어왔던 얘기 그 얘기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경매 입찰률 2.32배 그리고 뭐 발행금리도 높게 나왔고 요거 한 개 말씀드려야지. 자, 우리 김성옥님 또 감기약이라고 또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성옥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코인이씨도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을. 자,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일단 뭐 FOMC 회의록도 그냥 그대로 넘어갔고 국채 경매 입찰도 그대로 넘어갔고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제프 베이조스나 제이미 다이먼 이런 이제 월가의 거물급들이 왜 하필 이렇게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하냐는 겁니다. 지금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아마도 내년에 미국 증시 뷰를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지금 처분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일단은 내년에 한번 증시를 봐야겠지만 상반기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제프 베이조스가 800만에서 1000만 주다. 한 1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던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던졌다는 기사 뜨고 나서 나스닥이 쭉 빠졌죠. 빠졌고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이 내년 상반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상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4분기 향후 가이던스를 다 소폭 하향하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네요. 경기도 이제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막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얘기 드렸었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또 그로 인해 금리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 뜻은 일본 YC 정책을 수정하던가 BOJ의 이런 통화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